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R을 이용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 성장회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장회계라는 거, growth account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경제가 성장한 결과를 보고 성장의 주요 요인을 자본, 노동, 기술 등으로 나눠서 각각의 요인들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을 이제 성장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로 모형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솔로 모형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솔로 모형이 있죠, 그렇죠? y는 a 곱하기 k 알파, 그다음에 l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 기간에 요는 총 생산이라든지 총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 사용량, 자본 수도, 그다음에 노동 이게 있고, 요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자본 분배율,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Y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든지 총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K, 그다음에 L 자본, 그다음에 그래서 자본 분배율 또는 이제 자본 비중,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요런 자료는 주어져 있어요. 각 시점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료가 있죠. 자, 그러면은 A라는 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솔로 모형에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식 1을 양변을 A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기술이라는 것은 총 생산에서 K 알파승, L의 5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나누죠. 요거를 이제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A란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이 솔로 잔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솔로 잔차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머지죠. 잔차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로그를 취하면은요. 알파 ln k 그렇죠? kt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ln lt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에서 보면은 우리 직접 그 총요소 생산성은 계산이 안 되지만은 ln yt에서 요 k와 ln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라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머지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잔차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A는 생산의 Y에서 K와 L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컵달러식으로 Y는 A 곱하기 K 알파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A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요 식에 대해서 1번 식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자, 왼쪽은 그냥 y라는 변수 하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의 변화량. 요것이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yt에서 yt-1, 그렇죠? 시점상의 y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t로 미분할 수 있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거든요. 세 부분, 그렇죠? A와 K와 L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기다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YT는 AT 곱하기 KT 알파승 LT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 왼쪽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그러면은 오른쪽 미분할 수 있고, 오른쪽은 뭐냐면 A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KT에서 미분 한번 해주고 L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T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AT를 미분하고 여기 놔두고 K와 L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AT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LT는 안 건드리니까 그냥 놔두고. 근데 다만 이제 KT를 T로 미분할 때 여러분들 뭐냐, 그래서 Y는 X의 알파승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알파 X 알파 마이너스 1승, 그죠? 이렇게 하나씩 차수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KT의 알파승을 미분하면은 알파가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럼 KT에 대해서 미분도 했고, 그 다음에 L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 AKT의 알파승은 그대로 남아 있고 L에 대해서만 시간을 미분해 버리면은 이게 1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빠지고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왼쪽에서 봤을 때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미분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냥 2, 3변수로 그러면은 그냥 yt의 변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원래 거를 나누면은 이게 변화율이 되죠. 그죠? 변화율. 그래서 이 3을 yt로 나누면은 yt가 뭐였죠? yt는 at 곱하기 k의 알파승 lt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었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요게 이제 y 다수를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y 닷, 그렇죠? y 닷 나누기 y 이렇게 y가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요거는 위에서 미분했던 그 식이고 밑에는 이게 y 자체죠. AT, K 알파승, LT의 마이너스 알파승은 y 자체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A 부분만 보면은 여기는 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남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L은 다 없어지고 AT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K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K 알파승은 어떻게 돼요? K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KT의 마이너스 1승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K 단 남고, 그렇죠? 여기 T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L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면 K 알파승 없어지고요, AT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요 LT의 마이너스 알파승 나누기 LT의 1 마이너스 알파승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승은 그대로 없어지니까 LT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것은 결국에 보면은 본 것처럼 이게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로 이해할 수도 있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율, 그렇죠? 플러스 알파 곱하기 k의 변화율,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L의 변화율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growth accounting인데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기술의 변화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자본의 변화율인데 자본의 변화율에도 자본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고, 플러스 노동의 변화율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아까 알파가 자본 비중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는 노동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GDP라는 것은 자본소득 플러스 노동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두 가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알파가 자본의 비중이라고 얘기하면은 1 마이너스 알파는 노동의 비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율, 총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자본의 변화율에다가 자본의 비중, 그 다음에 노동의 변화율에다가 노동의 비중, 이렇게 다 합친 거로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요 원래 생산함수에다가 시간 미분을 해가지고 거기다 y를 나눴더니 이렇게 관계가 나오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원칙은 뭐냐면은 제가 요거 한번 엑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항상 요거에서 x라는 게 있었을 때 100, 102 정확한 변화는 어떻게 되죠? dx 나누기 x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는 x가 변화하는 거 아까 시간 변화하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요걸 뺀 거를 이 자체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게 dxx죠. 그래서 0.2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lnx를 한번 로그를 취해 볼게요. 그래서 로그를 해서 차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로그를 차분했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확한 계산으로 변화율 구하는 것은 로그를 취해 가지고 차분하는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그대로 응용을 해보면은 요거를 로그를 한번 취해보자 이거죠. 로그를 취해서 차분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대로 그래서 yt는 뭐였죠? at 곱하기 k 알파승 그쵸? 그 다음에 l의 1 알파승 그래서 요걸 로그를 취해버리면은 ln yt는 ln at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뭐죠? ln kt 그쵸? 플러스 1 알파 ln l 그쵸? l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차분하는 거 이제 표시는 이전 시점을 빼준다는 거는 이제 델타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차분은 아까 변화율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지만 100으로 하면은 100을 양쪽에다 다 곱하면은 퍼센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똑같이 a의 변화율 플러스 알파 곱하기 k의 변화율 그다음에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l의 변화율 그죠?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계산으로 요 자체 변수를 그러니까 여기 식 1일로 됐던 요거를 정확하게 시간 미분을 해가지고 y로 나눠버렸을 때 여기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a의 변화율 플러스 k의 변화율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왔던 게 여기 똑같이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a의 변화율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k의 변화율 그 다음에 1 알파 곱하기 l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 1의 양변에 자연옥을 취하고 차분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원래는 yt는 at 곱하기 k 알파승 l의 1 알파승 이렇게 됐던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차분해서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a의 변화율,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율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의 변화율 곱하기 자본의 비중,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의 변화율 곱하기 노동의 비중 이렇게 가중평균하는 거랑 똑같죠. 그 변화율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총요소 생산성은 이렇게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리하면은 이 Y라는 값은 주어져 있고요. 각 기간별로 GDP라든지 이런 게 주어져 있고, 자본 사용량 같은 것도 주어져 있고, 자본의 비중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노동 사용량도 주어져 있고, 노동의 비중은 자본 비중 1만원에서 자본 비중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A라는 것만 모르는 거기 때문에 A라는 거를 넘겨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또는 로그를 취해서 다른 정보 더 있으니까 여기서 이 로그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A의 값을. 그렇죠? 그래서 R을 이용한 총 요소 생산성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유용한 자료는 페널드 테이블 10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페널드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어떤 소득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또는 투입 요소, 아까 했던 K라든지, 그러니까 자본이라든지 노동 사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 요거에 대한 자료고요. 183개 국가에 대해서 195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펜월드 테이블 10인데 지금은 조금 더 지나면 펜월드 테이블 11이 나올 거예요. 연도가 업데이트 되면 연도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찾으면 될 거고요. 다시 이 PDF 자료로 가서 일단은 이 R을 하기 전에 패널 테이블에 무슨 변수가 있는지가 여러분도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각주에 한번 가보시면요, 패키지 매뉴얼을 참조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무슨 변수가 있는지. 자, 그래서 펜월드 테이블 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다 변수들이 있죠. 컨트리에는 국가가 있고, ISO 코드는 세 자릿수 국가 코드가 있고, 날짜, 그다음에 예서 뭐 통화, 화폐 같은 거, 그다음에 GDP 관련된 자료 있고, 인구 자료 있고, 그다음에 뭐 또 고용자 수, 노동 시간, 막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캐피털 스탁, 그렇죠? 캐피털 스탁도 현재로 된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실질 가격으로 컨스턴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가격, 고정된 가격이 2017년 기준으로 고정된 가격이라고 돼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리얼 GDP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자본 자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 캐피탈 스탁이라는 게 K에 해당 자본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레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버 쉐어의 약자죠. 그래서 그 GDP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이라는 것은 웨이지에다가 임금에다가 여러 가지 임금의 어떤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포함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환율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패널드 테이블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있는 이 패널드 테이블에 있는 그 자료 전부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생산성 분석이라든지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다 뭐 생산이라든지 노동 자본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물론 total factor productivity라서 총연소 생산성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인류에서 상대적인 비교도 하고 막 이렇게 다 국가별로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써놨는데, 코드는 바로 R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성장액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드 테이블 10을 가져와야 된다. 일단 패널드 테이블 설치를 하시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인스톨 패키지스 하면은 패널드 테이블 10, 그죠? 그러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패널드 테이블에 보면요, 데이터셋이 패널드 테이블 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좀 잘못 썼는데 패키지스가 아니라 패키지죠. 한번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하고 패키지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요. 그냥 데이터 가로 열고 패키지 이꼴 패널드 테이블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패널드 테이블 10.0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좀 우리가 뭐가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자, 패널드 테이블 10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는 패널드 테이블 12 패키지 이름이긴 하지만은 데이터가 12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0이 되어 있구나. 그죠? 자, 이제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불러오자 이거죠. 그죠? 데이터 패널 테이블 10.0을 불러오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패널 테이블 10.0 데이터가 이제 불러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딱 보면 아까 우리가 패널 테이블 매뉴얼에 이렇게 본 것처럼 국가명하고 국가 코드 세 자릿수, 그 다음에 연도별, 그 다음에 변수들, 관심 있는 변수들이 쭉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라는 국가가 이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내려가면 웬만큼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국가, 아까 봤을 때 그 매뉴얼에 183개국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183개국에 대한 분석을 다 하진 않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는 뭐가 있었냐면은 RGDP NA 이게 이제 실질 GDP at constant price라 해서 실질 GDP가 있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기서 RGDP NA라는 것을 실질 GDP로 Y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constant price, 그러니까 2017년 고정 가격으로 이렇게 GDP를 측정했으니까 실질 GDP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용자 수 100만 단위로 해서 고용자 수가 되어 있고요. RNNA라는 것이 자본 스톡. 그래서 이것도 실질 가격 2017년 실질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빗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마이너스 알파를 표시할게요. 왜냐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컵 더글라스에서는 YT는 AT 곱하기 K 알파 승 L의 1 알파 승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레이버 쉐어가 이게 1 알파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K를 알파를 자본의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노동 비중 해주면 자본 비중이 되죠. 그거를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거를 알파라고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 패널드 테이블 10을 불렀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국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12,810 엔트리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샘플 수가 12,810개거든요. 그러니까 행의 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니크라는 명령을 써서 패널드 테이블 내에 컨트리라는 변수에 고유하게 있는 국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그래서 유니크라는 명령을 써서 그래서 그거를 컨트리 리스트의 약자인 C 리스트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좀 이걸 불러드리고요. 왜냐면 dplyr R은 이제 변수 변환이라든지 할 때 쓸 거고요. XLSX 패키지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변환하고 나서 그거를 엑셀 파일로 한번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컨트리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불러드리는데 조금 시간 걸리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뭐 C 리스트라고 쳐도 국가명이 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이제 Republic of Korea라고 94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건문을 둬가지고 dplyr R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이거. 디플라이 R을 이용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좀 뽑아낼 거예요. 데이터인데 펜월드 테이블 10.0을 쓸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데 필터라는 것은 조건문이죠. 그래서 컨트리를 이용해서 필터를 할 건데 거기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들어간 것만을 사용할 것이다. 뭐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 국가를 하고 싶으면은 이 컴바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한국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퍼블릭 코리아를 할 거고. 그래서 한국만 필터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변수는 요거만 뽑자. 자, 우리가 그 패널 테이블에 되게 많은데 연도하고 아이소 코드.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지만은 아이소 코드는 이제 KO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이소 코드 국가명 이게 세 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만 뽑을 거다. 그다음에 RGDP-NA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 GDP고, 그다음에 RNNA라는 것은 자본이다. Capital Stock at Constant 2017 National Prices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INF는 Number of Person Engaged, 그죠? 고용자 수. 그다음에 LABC는 Labor Share, 그죠?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Labor Share,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뽑고 그다음에 NA 오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 샘플이 없는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해라. 예를 들어서 1950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 없는 것들은 그냥 빼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로 저장해라? 데이터로 저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엔터 누르면은 그냥 없어지죠. 엔터 누르면 없어지고, 없어질 때는 컨트롤 J, 그죠? 다시 살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실행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됐죠, 그죠? 한국 자료만 뽑으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로스 어카운팅이라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 요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RGDP-NA는 GDP, Y에 해당되는 거고요. RNNA라는 것은 자본, K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고용자 수는 L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레빗이라는 것은 레이버 쉐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 계산할 때 이거 다 구할 수 있죠. Y는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 이렇게 했을 때 각 시점에서 Y 값이 이게 주어져 있죠. 요게 GDP 요거, 그렇죠? RGDP 되어 있고, K는 어디 있어요? K는 요 RNNA, 그렇죠? 주어져 있고, L은 요거 인프라는 거 여기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레이버 쉐어 요거는 이렇게 레이버 쉐어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 알파는 1-알파를 다시 요 값을 또 1로 빼주면은 그게 자본의 비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준비는 됐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밑에는 우리가 바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이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로그를 취할 거예요. 플러스 알파 곱하기 ln k 플러스 1-알파 ln l,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분을 할 거다. 시간 차분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밑에 코드를 한번 보세요. 우리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리했던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dplyR의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로그를 취할 것이다. 그렇죠? Y의 로그 취한 거는 로그 RGDP-NA 이게 GDP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였죠. 그리고 L이라는 것은 고용,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L-의 2를 썼어요. 고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inf라는 데이터에다 로그를 취해서 L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K라는 것도
로그를 취해서 RNNA라는 것이 우리가 캐피털 스톡, 컨스턴트 캐피털 스톡, 그죠? 그러니까 고정 가격, 실질 자본 스탁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알파는 자본의 비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1에서 레이버 쉐어를 뺀 거를 자본 쉐어 알파라고 정의를 하자. A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날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왜냐면은 정렬을 해야지 차분했을 때 전년도 걸로 차분을 해야 되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정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DLNY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DLNY라는 것은 로그 취한 거에서 Y의 로그 취한 거에서 레그 일시점 전 거를 뺀 거다. 차분한 거죠. 거기다 곱하기 이제 100을 곱했네요. 퍼센테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K의 변화를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차분한 거는 그 K 로고에서 전기를 빼준 거고 거기다가 100을 곱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 여기서 지금 여기 델타 LNI 구하고 델타 LNK 구하고 델타 LNL 이걸 구할 거죠. 그래서 고용의 변화 로그 차분한 것은 이 로그 값에서 고용의 전기 값을 빼고 100을 곱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델타 LNA라는 것은 뭐죠? 델타 LNY에서 그죠? 알파 곱하기 델타 LNK 그죠? 빼기 1 알파 델타 LN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요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요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DLNY 그죠? DLNY에서 알파 곱하기 DLNK 빼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델타 LNL DLA 이렇게 빼준 거죠. 그렇게 좀 계산한 거죠. 왜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뭐라 그랬죠? 나중에 보면 변화율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각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자 이거죠. 한번 여기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레비시까지 있었죠. 근데 이게 오른쪽 보면은 각각 Y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K에 대해서 로그 취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것이 이제는 자본의 비중으로 되어 있었죠. A라는 것이 1- 레비시였잖아요. 그죠? 레비시. 그러니까 1- 노동 비중이었으니까 A가 자본의 비중으로 바뀐 거죠. 그죠? A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로그 차분한 값들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율도 여기다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다시 한번 Y는 A 곱하기 K 알파승 L 곱하기 L의 1 알파승이었죠. 로그 차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로그를 취해서 요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전 값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게 자, 델타 표현은 뭐냐면은 얘가 델타 x는 xt에서 xt-1 이전기 걸 빼준다는 얘기예요. 델타 표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엑셀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로고 차분한 것은 변화율과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을 분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총요소 생산성. 요게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 그죠? 그래서 total factor productivity. 그래서 줄여서 TFP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총요소 생산성을 중립적 기술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K와 L과 상관없는 나머지라고 하기 때문에 중립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K의 변화율. 그런데 K 변화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K의 비중. 그죠? 알파. 그 다음에 L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로스 어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율, 거기다가 자본의 변화율 곱하기 자본의 비중, 플러스 노동의 변화율 곱하기 노동의 비중,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제로 경제 성장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TFP 분석에서, 아까 경제 성장에서.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뭐 Y의 변화율, K의 변화율, E의 변화율,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그 TFP 변화율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죠. 오른쪽까지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기여도 아까 했을 때 K의 변화율이 K가 Y에 미치는 기여도가 아니었죠. K의 변화율에다가 K의 비중을 곱해주는 게 K의 기여도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GY라는 것은 Y의 변화율,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잠깐만요.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그렇죠. 뭐 아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Y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율이라는 것은 A의 변화율에다가 K의 변화율에다가, 근데 K의 변화율 앞에 K의 비중, 그쵸? 플러스 1 알파, 그 다음에 L의 변화율,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Y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냥 로고 차분, Y를 로고 차분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라. 그쵸? 그 다음에 TFP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본 것처럼 A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TFP를 그냥 차분한 거, 로고 차분한 거 그대로 쓰고, 근데 K의 기여율이라는 것은 그 K의 변화율에다가 자본의 비중을 곱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용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성장률, 그죠? G라는 것은 고용의 변화율에다가 1-A, 그러니까 즉 노동의 비중을 곱해라. 그죠? 그게 기여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데이터에 원 데이터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요거 우리 관심 있는 요거만 뽑아보자는 얘기죠. A라는 것은 뭐였죠? 자본의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데이터에 막 쌓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도, 그 다음에 ISO 코드, 국가 코드,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자본의 비중이었고, GY라는 것은 Y의 성장률, 그 다음에 GK라는 것은 Y의 성장률에서 K가 차지하는 포션,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 G라는 것은 Y의 성장률 중에서 그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GTFP라는 것은 Y의 성장률 중에서 그 총요소 생산성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로스라고 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로스라고 정리를 한 거죠. 여기 정리해 보면은, 이 보시면은 우리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뭐 2019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였는데 2.0% 성장한 원인을 따져보면은 자본의
자본 부분이 1.32% 성장했다. 그죠? 요거. 이거는 자본의 증가율에다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웨이트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뭐죠? 고용이 기여하는 부분은 0.4%다. 그 다음에 TFV가 차지하는 비중이 0.27 정도 되는 거죠. 3%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냥 솔로라 그래서 우리 성장률 구한 거에다가 그걸 평균으로 다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K 쉐어, L 쉐어 이런 거는 전체 GDP에서 K가 차지하는 비중, L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TFB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솔로를 한번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러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 평균을 따져보면 한 6.4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K가 기여하는 부분이 2.6%, 그다음에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33%, 그다음에 TFB 총요소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growth라는 거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저장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write XLX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봐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나왔어요. 자, 원래는 뭐였죠? 근데 우리가 아까 원래는 우리가 y는 뭐였죠? a 곱하기 k의 알파승 곱하기 l의 1 알파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요거를 로고 차분해서 어떻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lny는 dlny 차분한 거, lny는 dlna 플러스 a 곱하기 dlnk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dlnl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dlny는 요것이 그냥 여기 gy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dlna라는 것도 여기서는 gtfp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률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k라는 것은 gk라는 것은 a 곱하기 dlnk,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그냥 여기서 gk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k의 변화율에다가 k 자본의 비중 이걸 곱한 거를 gk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gk라는 것은 k의 변화율에다가 자본의 비중을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이의 고용의 변화율에다가 노동 비중을 곱한 거고, 그죠? g라는 것은 1-a 곱하기 dlnl, 그러니까 노동의 변화율에다가 노동의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y는 gtfp 플러스 gk 플러스 ge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gtfp 요걸 다 합해 볼게요. 그러니까 는 gk 플러스 ge 플러스 gtfp 요걸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7.503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요 세 개 합한 것이 요 전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동일해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해하는 것, 우리나라 성장률을 분해하는 것이 K 때문에 그런 게 1.4%고 E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고용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이 변화해서 노동이 기여한 바가 2.33%고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기여한 게 3.7% 정도 돼서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7.5%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TFP 분석 같은 경우는 경제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자본이 증가하고 있고 또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더 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총요소 생산성에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 좀 쓸게요. T는 그냥 T는 뺄게요. 좀 편의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술이라는 것은 생산성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Y에서 그냥 K와 L을 뺀 거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좀 약간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은 생산 중에서 K와 L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를 그냥 총요소 생산성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 과연 생산 중에서 K와 L 말고 나머지가 다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다른 요소들에서 결정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노이즈가 생산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컵더글러스에서 잠깐만요. 원래 컵더글러스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 곱하기 K 알파승 L의 원 마이너스 알파승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은 1과 0 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L과 Y와의 관계를 설명해 볼게요. 그냥 K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알파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생산함수 컵더글러스 형태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K가 1일 경우에는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0.5면은 L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A가 변하면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생산함수가 이동하는 것이 이게 A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측정할 때는 총요소 생산성 이 컵더글러스에서 측정할 때는 A라는 것은 Y 중에서 Y를 K와 L로 나눈 거죠. 그렇죠? 나머지를 그걸 생산성이라 했었는데 이 K와 L 말고 다른 거에서 변동하는 Y라는 것이 생산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요소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났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이즈를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기 고급편을 보시면은 확률 프론티어라 해서 여기 컵더글러스 비슷하게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솔로 단차다 이렇게 좀 우리가 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장혜릭 이영훈 논문에 의하면은 오창을 총요소 생산성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기술 변화에서 설명되는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스토캐스틱 프론티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순수한 노이즈, 그러니까 생산성 부분이 아닌 순수한 노이즈는 따로 발라내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만 한번 측정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프론티어로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토캐스틱 프론티어는 우리 강의에서 할지 않는지는 좀 고민하겠지만 뭐 오늘은 일단 그 총요소 생산성, 우리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개념인 총요소 생산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